안녕하십니까. 송국건 TV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정국의 법대로 9월 23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어제 그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2부에서는 그 사법 리스크에 따른 정치 리스크가 또 다가와 있어요. 뭐 퇴진하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인데 지금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도 그건 소개를 드렸죠. 국회의원들 전원이 이 탄원서를 내라. 강압적으로 이제 사무총장 명의로 공문까지 보내서 했는데 오늘은 또 김현 전 의원, 그러니까 방통위원도 하고 했던 그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에 있었죠. 그때 뭐 준수관장도 하고 했는데 김현 전 의원이 100만이 서명 운동을 받겠다. 그래서 그 26일 날이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25일까지 온라인상에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아서 이 기각을 요청하는 그거를 재판부에 올리겠다. 이게 이 두 가지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요? 영장 심판에서 저 일반 재판에서는 뭐 탄원서 이런 거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영장 심사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헌법의 사법권의 독립, 네. 이제 그 헌법 교과서를 보면요. 네. 요즘은 이제 그 사법권의 침해는요. 네. 옛날에는 이제 뭐 군사 독재 정권이나 정치 권력이 이제 침해한 게 많죠. 사법권 침해, 그렇죠. 근데 요즘은요. 개딸들 오히려 이제 뭐 개딸들이나 이런 강성 팬덤, 저는 이제 훌리건이라 보는데 이런 이제 그 시민 단체들, 일반 우리 국민들 있잖아요. 이쪽에서 압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게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저는 명백하게 사법 독립 침해죠. 그렇죠. 지금 이게 100만 명을 서명받아서 판사한테 갖다 주면 판사도 이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게 영향 안 받겠습니까? 영향 받겠죠. 지금 이게 판사 제가 이제 법원에 알아보니 벌써 경호 들어갔대요. 경호 지금 이게 2,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불상사? 자해도 하고 막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 단식할 때 50대 개딸은데 쪼까이 가지고요. 그렇죠. 경찰에게 5cm 찔러버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회의장에서 뭐 혈서를 쓰겠다고. 커트칼 가지고 70대. 옛날에도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 막 한참 수사할 때 판사들의 경호원이 붙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상당히 저는 사법 침해면서 살인 예고글이 뭐 국회의원들한테 연락을 올렸죠. 근데 판사들하고 위에는 안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판사도 엄청 압박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면 이게 개딸들이 판사 색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소 다 저도 알거든요. 그걸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좌표를 이제 찍어놨죠. 좌표를 찍어놔서 그 26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사법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이하영 재판 막 그 난장판 만들고 사법 방해를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사법권을 침해를 하라고 자 이제 개딸들을 막 독려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잠깐 나왔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소속의원 전원의 영장 기각 탄원서 내라 이 지시를 해서 지금 사무총장이 모으고 있는데 조정식은 원래 책임적으로 사표 내겠다고 했다가 이재명이 눌러앉혔잖아요. 눌러앉혀서 결국 조정식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목적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 색출. 그러니까 이 탄원서 안 내는 사람들은 너가 저기 가표 던진 것 아니냐. 색출하기 위한 것. 하나는 또 대국민 협박. 이게 이재명을 구속을 하면 뭐 국정이 마비된다 이렇게 하던데 이거 국정이 뭐 이것도 뭐 영향은 좀 미치게 될까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요 써놨고 이제 거기 서명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십자가 밟기 첫째. 그렇죠. 십자가 밟기. 바로 이제 색출하는 거죠. 탄원서는 이게 자기 이름을 적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을 적으면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죠. 내가 가결표 던졌는데 갑자기 기각해달라고 서명을 하면 이건 내 양심의 자유 침해잖아. 근데 이걸 서명 안 하면 완전히 수박 깨버리겠다. 너가 저기 이탈자 30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심각하게 십자가 밟기로 양심의 자유 침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판사인데 저는 역효과로 봐요. 아, 뭐라냐면 이게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고. 입법 마비되고 국정 마비되고 막 협박하는 그러니까 거.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국정 운영과 국정의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 예. 아니 이재명이가 뭐 이게 뭐 국가입니까? 옛날에 루이 14세 있잖아. 프랑스의 태양왕. 이 사람에게 짐이 곧 국가다 이랬잖아. 그렇죠. 자기가 국가라고. 그런데 이재명이 하나 지새끼 하나에게 구속된다 해서 국정이 왜 마비가 돼요? 그럼요. 국정 시스템이 왜 마비됩니까? 더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판사한테 저는 뭐 오히려 마이너스다. 탄원서 쓸 때요. 저는 항상 이 의뢰인들 보고 제 허락 받고 검열 받고 내라 그래. 탄원서라고 냈는데 제대로 반성도 안 하면서 변명하잖아. 그러면 이게 판사 오히려 매를 번다 그래. 화를 돋구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탄원서를 검열해서 이거 빼. 이거요. 이렇게 고치주거든요. 지금 저는 이 탄원서는 판사한테 영향은 크게 못 줄 텐데 오히려 이제 저는 수박 색출하는데 쓰기 위해서 탄원서를 이게 내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수박 색출하려다가 뭐 이재명에게는 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 변화도 있고, 가서 이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뭐 실질 심사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구속 가능성 얼마로 보세요? 지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판사나 변호사가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저도 변호사잖아. 결국 이게 모든 판결들 보면 상식에 하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판사하면 안 돼요. 판사는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거기에 판결해 줘야지. 솔로몬처럼 천재가 재판해 가지고 야 서로가 아들 하나 두고 치는 말 우기잖아. 아들 하나 잘라 가지고 나눠 가져. 이러니까 진짜 엄마가 포기했다. 이런 판결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판사는 성실하게 법과 성실하게 그냥 찾아줘야지. 그렇지. 옥초가 치는 말을 가려줘야죠. 그렇죠.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끝까지. 그럼요. 이 말은 저는 판사도 상식이다. 법은.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요. 배심제를 합니다. 배심제를 하죠. 유무죄는 일반 국민들이 딱 배심원으로 가지고 유무죄하면 판사도 거의 따르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이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이게 어제 갤럽. 어제 갤럽 조사 결과가 이재명 정당한 수사다. 46. 그다음에 부당하다 37. 이미 9% 이상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게 바로 국민의 판단. 이게 판사의 판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예상을 띄었고 149대 136 통과됐죠. 가반이 넘어버렸죠. 그럼 이게 국회의원들이 허수아비입니까? 자기들도 이게 영장 다 이게 사유 보고 판단해서 구속이 될 만하니까 통과시켜 줬겠죠. 그러면 이게 저는 판사의 판단은 다를까요? 그렇죠. 결국에 국민의 판단,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판단, 판사의 판단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아무리 유창훈의 개인적 정치성을 떠나서 영장은 발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제가 기사 하나를 찾았는데 역대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게 10건인데 그중에 8건이 구속이 됐다. 10건 중에 8건이 구속이 됐다. 그리고 구속 안 된 사람은 최근에 하영재, 현영이 이런 사람들도 구속 안 된 이유가 죄가 없어서 구속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다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구속 불구속 재판 원칙에서 구속을 안 한 것이지 국회에서 가결된 건 무조건 다 구속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이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자백을 한다. 이러면 이게 제가 판사라도 구속 사유가 국회의원이 도망갈 염려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풀어준다. 근데 자백을 하면 증거인멸할 게 없잖아. 이미 내가 다 내 죄를 자백하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제 부인을 한다. 이럴 때는 거의 100% 발부됐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자백하는 거 외에는 지금 다 부인하잖아요. 그럼 부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판단해가지고 가결시켰는데 근데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면 이 국회 판단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는 없고 아마 제가 알기로 부인하는 사건은요 거의 이게 발부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부인하니까 발부가 될 텐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재명이 마지막에 거기 가서 다 시인합니다. 제가 구속 안 되려고
다 시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 선처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구속 안 시킬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뭐 저희 방송 시간 낭비 같은데 그건 제로다 봐야 돼요. 예, 이 점이 없고. 그래도 이게 워낙 혐의가 크니까 예. 보통 이분들은 혐의가 이게 좀 작잖아. 하영재은이나. 예, 예.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자백하면 급이 다르죠. 상대히 선처가 가능한 선처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런 사안인데 이재명은 이게 그 36년부터 36년 무기징역까지. 그렇지. 이게 자백한 데서 자백하는 달라집니까? 순간에 자백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네. 그리고 이게 자백할 가능성이 제로기 때문에 유리할 것도 네, 없고. 뭐 이건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주로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의 성향을 뭐 따져보게 됐는데 그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자파 사건에 대해서는 막 영장을 기각을 하고 그 보수 쪽에서는 막 발부를 하고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인데 유창훈 판사 지금 담당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한번 이거 김의겸이 한동훈의 동기다. 그래서 일부러 검찰이 유창훈을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혀 이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유창훈 판사가요. 서울법대 9위학번이에요. 예. 한동훈하고 동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예. 서울법대 나와서 연수원은 이제 한동훈보다 2년 후배예요. 29기입니다. 예. 제가 28기인데 제 1년 후배죠. 유창훈. 예. 근데 서울법대가요. 제가 다닐 때 이제 270명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저도 김태훈이라고요. 네. 동기인데 이분이 대장동 수사 책임자예요. 4차장 했던. 예. 김태훈 검사. 예. 대장동 책임자죠. 예. 근데 이자는 네. 민자당사 정거회가 구속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선거 농단 사건 지휘라인에 있던 김태훈. 예, 대장동. 예. 대장동 책임자. 예, 그렇죠. 중앙지검의 4차장 검사 했던. 동기시네요. 예. 대학 동기잖아요. 근데 전혀 요새 안 만나죠.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 만났죠. 방송하기 전에. 근데 저는 이제 자유 우파 패널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동기라도 좌파 우파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유창훈은 대학 동기라 해도 얼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또 이게 정치상에 다른 게 많아요. 한동훈이는 데모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유창훈은 개인적으로는 좌파 성향이에요. 좌파 성향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취재하셨어요? 제가 이게 29기들 4-5명 전화 다 돌려봤죠. 취재하셨네. 그럼요. 예. 좌파 성향 맞아요. 그거는 이게 저는 이재명 찍었다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정치 성향은 다 제가 물어본 5명이 다 일치했으니까. 학생 운동. 제 대학 후배고 1년 후배니까 연수원. 예. 학생 운동권도 뭐 저도 뭐 집회는 좀 가기는 갔지만 그렇죠. 예, 따라서 이제 성향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 중요한 거는 이게 이번에 정진석 6개월 때린 판사 있죠. 예. 박병곤. 이자는 이제 앞으로 형사재판에 영구 배제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법원장이 우파 좌파 교대로 되잖아. 예. 근데 아주 상식 밖에 판결하는 사람은 형사재판을 안 맡겨요. 자기 장래를 위해서도 상식 밖에 판결을 못 하겠네. 그럼요. 예. 안 맡깁니다. 그리고 이게 영장 정도 하려면요. 그래도 자기 개인 정치상에 있더라도 어느 한계는 안 넘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유창훈도요. 물론 이게 기각을 많이 시겠죠.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는 더 탐사 있잖아. 한동훈, 더 탐사, 강진구를 기각시킨 거.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박영수도 1차 기각시켰죠. 1차 기각시켰죠. 그다음에 윤관석, 이승만 할 때 이승만도 기각시켰죠. 이승만 기각시켰죠. 그다음에 김용이 있잖아. 이번에 12년 구형받은 김용이 알리바이 조작. 이홍우죠. 그에도 구속. 이홍우. 이자들이 기각시켰죠. 이런 점은 이게 좀 걱정이 되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 했잖아. 특히 저는 백현동의 정바울을 구속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큽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혐의니까. 정바울을 구속했다. 그다음에 송태남 돈봉투 사건에 강래구 구속. 그다음에 박용수 보좌관 구속했잖아. 이 말은 이게 어느 한계는 안 넣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증거가 명백하고 혐의가 중대하고요. 이럴 때는 이게 또 발부한 것도 있어요. 저는 뭐 역대 성향을 보면 근데 이 발부된 사람보다 이재명의 혐의가 훨씬 더 크고 중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도 통과됐잖아. 국회 통과됐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거는 이제 뭐 아무리 개인 정치 성향이 뭐 좌우를 떠나서 결국에
상식적인 판사라면 예. 발부될 수밖에 없다. 예. 예, 한 표를 던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 김의겸 말이 조금 전에 이제 반박을 해주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서울법대에 조국하고 나경원, 원희룡 다 동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원래 그것은 뭐 김의겸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김의겸이 진짜 저는 이게 혹세무민하는 무식한 게 네, 물리적으로 뭐냐면 수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뭐 왜 서울로 보냈냐는 중앙지법으로 보냈냐? 그럼 옛날에는 병합하면서 옛날에 대장동 위례 FC도 서울로 합쳤죠. 네. 아니 수원지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같습니까? 당연히 중앙지검이 훨씬 더 크고 네. 전 세계에서 검사 수가 제일 많은 게 서울중앙지검이야.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단일 검찰청 1위입니다. 그렇구나. 1위. 예, 예.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오는 게 맞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영장이라는 게 서울로 오자마자 청구했잖아. 근데 세 명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예, 예. 그럼 여기 거주에는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유창훈. 예, 예. 그런다고 이게 한 주 기다립니까? 맞잖아요. 예. 오자마자 바로 며칠 뒤에 주말 해가 월요일에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우연히 당번이 유창훈인 거죠. 아, 그러니까. 솔직히 세 명 중에 유창훈이가 예. 제일 진보다. 예, 예. 제일 깐깐하다. 예. 이런 평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의겸이는 이게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을 때 또 이게 판사 탄핵이나 예. 판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 밑밥을 깔고 있다. 진짜 이게 나쁜 자입니다. 김의겸이가. 그렇네. 만약에 이 발부가 되면은 예. 이런 판사다 하고 또 저기 개딸들 동원해서 또 뭐 좌표 찍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밑자락을 까는 그 그렇습니다. 상황이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다른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이 자동으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한 명이 이제 그 유창훈으로 됐는데 좀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있겠네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이게 이재명 변호인이 많거든요. 좀 예, 보강이 예. 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예. 변호사들 많이 옵니다. 예. 이재명 쪽에 가 있는 변호사 많아요. 예, 예. 뭐 설주환 변호사도 최근에 들어가고 여러 명이 방송인 중에. 들어갔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여기 변호인단의 의견은요. 예. 유창훈이라면 한번 해볼 만합니다. 대표님 예. 정면 돌파 해볼 만합니다. 유창훈이라면 예. 자기들마저는 객관적이라 그래. 예. 우리가 볼 때는 좀 자파라는데 자기들은 객관적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겠지. 객관적이라는 거는 자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편이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대표님 26일 날 정면 돌파합시다. 정면 돌파. 이런 게 주장이 예. 그 변호인단에서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정면 돌파면은 가서 이재명이. 이게 당당하게 그냥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게 결과를 기다립시다. 예. 이런 게 여론이 오히려 그 변호인단 쪽에서는 물론 이게 이재명이는 불안하겠지. 그렇지. 자기가 이게 불안하니까 예. 마지막에 그 병석 그 단식 쇼 중에도 예. 전 단식이 아닙니다. 예. 단식 호소인 호소. 예. 단식 쇼 중에도 장문의 글을 올리가 부결 호소했잖아. 두 번이나. 자기는 이게 호소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올렸죠. 계속 자기가 당권을 쥐고 있겠다는 또 호소문도 올렸죠. 그러니까 이재명에는 이게 당사자가 되면요 모든 게 불안한데 아마 변호인단은 이제 갑시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미루거나 예. 이럴 때 이게 법원에서 미루는 걸 되게 싫어하고 예. 안 받아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안 가고 또 이게 피하면 예. 이건 너 단식 또 쇼해가지고 추석 넘길란다. 그러면 이게 추석 밥상 민심이 그렇죠. 엄청나게 악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휠체어를 타고 가든 옛날에 침대에 누워서 간 사람도 많잖아. 이렇게 누워서 가든 대표님이 가서 우리가 설명할 테니 통과하면 이게 그대로 정면 승부합시다. 예. 이런 게 기류가 예. 지금 상당히 그 있는 걸로 저 듣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하자.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네. 저 사실 그 단식 호소인 있잖아요. 오늘이 자기는 단식 최장 기록 세웠다고 우기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단식 24일째잖아요. 24일째인데 YS 단식이 23일째였거든요. 최장 기록이라고 했는데 정치인들 그거 최장 기록을 세운 날이에요. 오늘이 자기 입장에서는 단식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26일 되면 단식 27일째잖아요. 27일째에 그날 그러면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나와서 이제 본인은 그 또 자기가 다 진술을 할 수 있을까? 그 상태에서. 지금 이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재명이가 나오면요. 예. 저는 땡큐라 봐요.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예. 또 여기 뭐 판사인데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 이 판사들 되게 싫어합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다투면 다투면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절대 할 리가 없고 판사들에게 싹싹 비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판사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 이미 기록은 18일 간 거예요. 기록이 다 판사는 다 봤어요. 그렇지. 증거가 얼마나 많으냐. 차고 넘치는데. 근데 이재명이가 너가 증거 없다고 막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우리 역효과고요. 지금 이게 검찰도 이번에 어디까지 나갈지 역대 이제 그 거물급들 심사를 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역시 법치를 존중해 성실하게 나갔어요. 그렇죠. 그때 검찰에 놓은 게 이원석 총장이 특수일부장이었거든요. 직접 나왔어요. 부장검사가. 영장 실질심사할 때 이원석. 그 정도로 이게 해가지고 대기는 이제 그 예우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실에 조사실 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기를 해가지고 대기를 했죠. 아침에 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 됐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영장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 머리를 풀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걸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은 실질심사 안 가겠다. 대신에 변호사를 보내겠다. 이랬더니 법원에서 너 안 됩니다.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서류로 심사하겠다. 변호인만 오는 거 불허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서 대기하다가 그랬죠. 서면 심사에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기자들도 쭉 집으로 몰려가고 그런 기억이 나네. 그러면 이게 이재명도 만약에 26일 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죠. 자기가 누워서 오든지 아니면 이게 변호인만 오든지 아니면 둘 다 안 오고 서류 심사하든지 이거잖아. 근데 이재명은 서류 심사만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만 오느냐 이재명도 오느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서류 심사만 하면 100% 발부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대기죠. 대기 어디서 근데 하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저는 예우를 해준 거죠. 이재명이는 난 녹색병원에 대기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 판사가 절대 안 받아줄 겁니다. 안 받아들이고. 저는 판사는 원칙대로 할 것 같아요. 저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점검사 한 다음에 옷 갈아입고 사진 찍고 새벽까지 대기하시오.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신체 검사니까. 신체 검사를 하고 옷 갈아입고 자기 사진 찍어야 되잖아.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예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법원에서 원칙대로 그 대기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그러면 그날 이재명을 어디 대기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각될까 발부될까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네. 근데 병원에 대기시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나 건물골들도 전부 다 이제 서울구치소에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치소에서 대기해서 이제 만약에 발부가 되면은 그냥 거기서 뭐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 이재명은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출석하면은 이제 개딸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 침대에 누워서 오면 개딸들이 몰려와서 막 법원을 압박을 할 건데 그런데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불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 내놔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요 중요한 게 검찰의 준비 사항을 제가 또 취재를 해봤죠. 제가 여기 방송에서 요즘 쪽집게 된 게 채널A에서 하루 종일 방송할 때 한동훈이가 몇 분 정도 설명할까? 옛날에 대장동 위례 FC 있잖아. 그때 15분 한 몇십 초 했거든요. 이번에 30분. 이번에 앵커가 묻더라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했죠. 역대 신기록 세웁니다. 이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왜? 저는 대충 분량을 알았거든. 18페이지. 18페이지 다 읽으려면 A4 18페이지. 다 읽으려면 한 20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난동부리가 국회의원 이놈들이 야유하고 고함치가 난동부리가 중단된 거지. 제대로 이게 딱 차분하게 설명했으면 20분이면 끝나요. 그렇죠. 한동훈이 말이 빠르잖아. 빨리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민주당 중단시킨 게 너무 아쉬운데. 근데 그때 설명을 구두로 못하고 서류를 했잖아. 그 증거, 그거 다 증거 목록이에요. 증거 목록. 근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게 진짜 제대로 준비했더라고. 아마 PPT만 700페이지 될 겁니다. PPT만. 시간 이게 무제한이야. 이제 국회의원들 야유 칠 놈이 없지. 법원에서 야유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구속되지. 그렇죠. 저는 검찰의 최정의 팀이 나와가지고 하나하나게 설명하면요. 실질심사에서 조심스럽게 제가 예측하는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다. 이재명이가 깨병으로 쓰러지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저는 좀 불리하면 마지막으로 쓰러지는 쇼 아직 한번 남겨놨잖아. 그런데 지금 이재명 꼼수를 제가 자꾸 뒤따라가는데 제가 먼저 예측해보면 이제까지 안 쓰러지고 한번 남겨놨잖아. 실질심사 할 때 한번 딱 쓰러지지
쓰러지는 거야. 그때 저는 우리 그때 그런 예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검찰 소환돼서 검찰청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는. 그때는 아껴놔야지. 예,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 심사 받다가 막판에 이제 진짜 중요하니까. 분리하니까 해서 그냥 막 병원으로 가버린다. 와, 저는 이게 마지막 그럼 설마 안 그러면 이게 열 몇 시간 심사하기가 역대 최장 기록이 분량이나 보면 검찰이 700페이지라니까. 나 없는 상태에서 영장 치겠는 그러니까 발부하겠느냐.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조금 아픈 척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가 병원 실려가면 진짜 판사도 난감하지. 지금 이게 영장해봤자 구속이 안 되잖아. 어차피 밖에 있을 거. 그렇네. 야, 이게 어차피 구속해도 보통은 6개월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렇죠. 저는 제가 여기 항상 이재명의 꼼수가 한 발 앞서가가 저도 이게 참 몇 개는 많이 맞췄지만 제 상상을 초월하는 꼼수를 많이 썼는데 이제까지 쓰러지는 꼼수는 아직 안 썼거든. 그렇네. 이제 20한 6, 7일 되니 저는 마지막에 법정에서 쓰러져가지고 의식 있고 실려가고 변호사끼리 그럼 검사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잖아. 그럼 이게 판사 입장에서 관역에 영향이 없을까? 이런 또 이게 우려는 있어요. 그래도 쓰러져도 어차피 구속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구속이 되면은 이게 최대 이제 그 구속 기간 1심 나올 때까지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이제 재판을 받고 하는데 이제 12월 달에 석방될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석방 요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은 특권 중에 하나서 석방 요구안이 있는데 원래 석방 요구안은 비회기 중에 그 체포 동의안 없이 구속이 돼야지 석방 요구안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을 내놓은 것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을 거쳐서 구속된 사람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석방 요구안을 못하지만 12월 달에 정기국회 끝나고 새로 임시국회를 열면은 새 임시국회에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니까 12월 10일 날 민주당이 소집을 해가지고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석방 요구하면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의 회기가 아니고 전에 거는요. 회기 전북이 회기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무처 해석은 맞아요. 우리 법조인 해석도.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저는요. 아마 이제 구속이 됐을 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구속 적부심 제도가 있어요. 판사 3명 안 돼서 다시 한번 판단받아보는. 구속 적부심이 있네. 이게 이제 김관진 장군이 나왔었죠. 김관진 장군. 그게 이제 바로 가능할 겁니다. 구속되면 바로 이제 그 며칠 내에 적부심 제도가 하나 있고. 모든 걸 그거는 이제 법적인 제도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이번 회기가 끝나버리고 다음에 새로운 회기가 되잖아. 그럴 때는 이제 그 석방 요구가 되는데 저는 석방 요구는 힘든 게요. 정족수가 똑같았습니다. 정족수가 4분의 1이 발의해서 체포동의안하고 4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똑같네. 자, 그러면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이 석방 요구안을 찬성을 한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기들이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데 오히려 석방 요구안은 좀 더 적어지겠죠. 계속 이 당내 막 내용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 좀 이따 2부 하겠지만 박강호이든 고민정이든 내가 이렇게 부결 던졌는데 개딸들이 내를 막 공격한다. 그럼 석방 요구안에 찬성할까요? 오히려 저는 석방 요구안은 체포동의안과 의사 의결 정독수가 똑같은데 지금 이게 더 당내 분란이 커지잖아. 이 상태에서 이게 그런 제도가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게 12월 중순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재명이 완전히 그 장악을 해버렸을 가능성은 그렇게 낮지만 이제 옥중에서 장악하기는 그렇게 낮지만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여전히 이재명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혹시 몰라요. 그걸 또 벌벌 떠는 의원들이 민주당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더 앞으로 지금부터 추락하면 추락했지 정치적으로 다시 떨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석방 요구안도 제출되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2부에서는 하나만 더 이게 증거가 지금 막 700페이지 뭐 PPT 많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너 복잡하니 제가 세 단어로 딱 세 단어로 스모킹 건 있잖아. 세 단어로 정리를 한번 쉽게 해드리면 이번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려다가 중단돼 버려가지고 서류로 줬잖아. 첫째, 김인섭의 자백.
제도권 밖에 최대 실세다. 김인섭이가 자백을 했더라고 많이. 김인섭. 자기가 77억 받은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200억 요구한 게 있거든. 예.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야. 예. 200억을 달라 그랬거든. 그 중에서 100억 원 이재명하고 그렇죠. 정진상 거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하고 정진상께 100억이다. 예. 이걸 부인해버리면 예. 그럼 자기는 정바울한테 사기친 게 되잖아. 자기가 다 먹으려고 200억인데 이재명 정작 이름 팔은 게 되잖아. 그럼 사기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죄는 무기징역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진짜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100억, 자기 목 100억이다. 이거 자백을 하고 있어. 자백. 이거는 이게 크죠. 그러네. 자백. 예. 두 번째가 김인섭의 자백. 예. 이화영의 공문. 아. 이화영의 공문. 예. 중요한 게 출장 갈 때마다 예. 어떤 목적 간다고 하면 이재명이가 결제를 해. 그다음에 갔다 오면 이런 이유로 보고한다. 이재명 그 자기가 클릭만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이재명이 그 영장에 보면 예. 과장 정결도 예. 사전에 보고 다 시기게 나와. 공무원들이 다 정언해. 예. 과장 정결인데 예. 그것도 과장이 지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특히 대북 문제는 다 보고해라. 사전에 다 보고해. 대북 문제는 다 보고해라. 이재명이는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자기가 다 결제한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도 챙긴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도 어제 공무원들 만났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황당해하는 게 아니 국장 정결을 해서 국장이 지 맘대로 하는 조직이 아무 데도 없대. 그거는 법률상으로 국장 정결이지. 맞습니다. 책임 면하려고 사전에나 예. 다 보고한대. 예. 이걸 이재명이가 사기치니까 공무원들이 다 붕괴. 예. 이거 17번 보고. 예. 17번. 이게 바로 이화영의 공문. 공문 두 번째. 이화영이가 또 변호사를 새로 샀습니다. 아, 새로 원래 그 생겼네요. 시의원 있잖아. 그 김광민. 경기 도의원. 그거는 아니거든. 정치인이거든. 그렇죠. 이번에 또 새로 하나 선임했습니다. 어. 앞으로 이화영이 또 바뀔 겁니다. 아, 그렇네. 이번에 변호사. 예. 그 재판부가 또 바뀔 거라고 그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또 바뀔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이화영 공문이고 공문. 세 번째. 세 번째가 예. 김진성의 녹취록. 아, 그 성남시장 그 수행께서 김진성의 예. 이재명의 녹취록이 한 10개 들게. 위정교사. 예. 이거는 위정교사 자체도 5년 정도 양형입니다. 위정교사도 큰데 예.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사법방의 점검일이잖아. 그렇죠. 위정을 해달라는 거는 증거를 인멸하는 거와 똑같잖아. 예. 이거는 구속 사유에도 중요한 거. 예. 그다음에 그 자체로도 중대 범죄다. 이게 녹취록. 거기에 보면 김진성 씨는 계속 그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일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막 변론조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론하니까 네가 말을 요래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해주라. 네.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는 김인섭이하고 동업했거든. 예. 김인섭이하고 백현동 사업 같이 했다. 그러니까 위정 안 해주면 도지사인데 저 사업 돈 못 받잖아. 그렇죠. 이거는 백현동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게 큽니다. 크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좌파들이 이게 백현동 증거가 없네. 예. 이라면요. 방송할 때 한참 설명해야 되잖아. 우리 선배님도 방송 많이 나가니까 딱 이게 세 가지. 예. 야, 김인섭의 자백, 되네. 이화영의 공문, 예. 김진성의 녹취록. 이게 증거가 없냐. 그렇죠.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증거 내놔라 하는데 한동훈이 증거 내놓으려고 하는데 말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김진성 녹취록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 살 때 실제로 그거 털겠네요. 당연히 털죠. 그거는 CD로 재생합니다. 쌩쌩하겠네. 쌩쌩하고요. 예. 마지막 구호 저번 주에 외친 거 예. 쏙지 말자 단식쇼 구속하자 이재명. 이재명. 좋습니다. 지금 이게 그대로 아직 단식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단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예. 왜 쇼하는 거 다 알잖아. 그렇죠. 그때 녹색 병원장이 너가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브리핑 하더라고. 아니 같은 편이면 말을 좀 맞춰야지. 단식을 할수록 상태가 좋아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신현영이도 그랬잖아. 맞아요, 맞아요. 신현영 있잖아요. 의사 앰뷸런스 출신. 자기 집으로 불른 그것도 다 청기 누설 해버렸잖아.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상태가 좋아지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신현영도 청기 누설 하듯이 쏙지 말자 단식쇼 예. 구속하자 이재명.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주가 유효합니다. 예. 저는 1부 마치기 전에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서정욱 변호사께서 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이것을 기반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세계 인물도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인물 100명, 예. 세계 인물 100명, 세계 인물은 책은 안 놓고요. 우리 이제 그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예. 저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사 전문 시사 그것도 시사 역사 있잖아. 예. 뭐 홍범도 정률석 포함해서 재밌겠네. 이렇게 그
한 30분에 한 편씩 해서 예. 일부를 이렇게 유경수 여사부터 아, 제가 고민하다가 예, 예, 예. 유경수 여사부터 예. 그 유튜브를 이제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예. 시작하고요. 예. 그런데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장소나 PD가 필요하잖아, 제가 큰 명이. 그래서 이제 그 큰 명. 멸콩 TV, 멸콩. TV 멸치와 콩나물 TV 이게 멸콩 TV입니다. 멸치와 콩나물 TV 지금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돼요. 이제 뭐 시작하시면 이제 1, 2주밖에 안 돼서 늘어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니까 아직 일부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녹화하니까 다음 녹화해서 올립니다. 야, 추석 끝나자마자. 일부 유경수. 야, 예. 재밌겠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많이 예. 좀 봐주시면 예. 항상 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니까 예. 예. 역사 전쟁에서 우리 좌파한테 예. 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멸콩 좌파들이 역사를 너무 왜곡하니까 멸콩. 그렇죠. 멸종. 예,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 역사 인물을 나열하는 그런 것 좀 많이 시사 있는데 역사. 그게 아니고 시사 역사. 야, 이게 새로운 장르 같아요. 시사 역사.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홍범도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홍범도에 대한 인물 그 평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제목이요. 네. 서정욱의 법필소세. 법필소세. 이게 사마천의 그 사당 있잖아요. 중국에 예. 사기선 사람. 예. 거기 가면 이게 사당에 딱 내자가 돼 있어요. 사필소세. 역사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힌다. 역사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히는데 저는 역사가가 아니잖아. 예, 법률가의 붓으로 붓으로 세상을 밝혀보겠다. 법필소세. 알겠습니다. 이 코너를 좀 많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법필소세. 예,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이재명의 이 정치적 리스크, 언제 이 이재명이 완전히 퇴장하느냐, 거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